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오늘 구매 대행을 진행한 차량은 바로 이 영상이 보이는 2019년형 QM6 가솔린 차량입니다. 전국으로 더 좋은 차량이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먼 곳까지 방문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구매 대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차역이 아니라 바로 차량 앞에서 오프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차량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구독자님께 연락을 받고 전국에 있는 희망하신 내용에 맞는 적합한 차량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을 찾게 되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매장, 제가 일하고 있는 매매 단지에 가장 적합하고 가격 대비 내용도 괜찮은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오프닝이 기차역이 아니라 차량 앞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마침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는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무실로 이동해서 차량을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이 차량은 2019년형에 지금 주행거리가 28,00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입니다. 트렁크에 보면 GD2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쥐색이고, 차량을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구독자님은 저랑 같은 대전에 계세요.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이유는 이미 집에 아이들이 있고 패밀리카로 사용할 SUV를 찾는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2010년식 구형 아반떼 HD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승용차로는 크기가 적을 수밖에 없어서 차량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고, 예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더라고요. 10년 전부터 블로그에 이런 거래 과정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었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드리고 가장 희망하셨던 차량에 맞는 이 QM6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평소처럼 몇 시간씩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일하고 있던 매장에 있었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방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차량을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관 상태는 지금 눈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 외관 상태에서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이 이 차량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워낙 연식이 짧기도 하고 출고된 지가 얼마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 제가 지금 눈으로 살펴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도막 측정을 해봐서 도색이 된 곳이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이력 조회를 해봤더니 렌트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보험 처리를 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 내용으로 확인을 했는데, 도색 같은 경우는 보험 처리 내역이 없어도 자비로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막 측정을 꼭 해봐야겠죠. 본넷이 156, 핸더가 166, 그리고 앞문짝은 142, 그리고 뒷문짝이 146, 그리고 루프가 129, 그리고 뒤에 휀더는 162, 그리고 트렁크가 139, 그리고 좌우석의 뒤에 휀더가 141, 뒷문짝이 136, 그리고 앞문짝이 146,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의 휀더가 147. 지금 도막 측정을 해봤는데 이 차량은 전 도장면이 신차 도장면 그대로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보험 처리 내역이 없더라도 항상 도막 측정은 해보고 도색된 곳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지금 주행거리가 28,000km 정도를 운행을 했는데, 마모 상태는 한 50에서 6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편마모 증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당장 교체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한 3만 km에서 4만 km 안쪽에서 보통 교체를 많이 하고는 하죠. 휠의 상태도 상처가 전혀 없이 내짝이 깨끗했습니다. 원래 휠에 상처가 잘 나는 요즘 차량들인데 휠에 상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미리 하고 영상을 지금 찍는 겁니다. 뒷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적어도 60% 이상은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전동으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죠. 삼성 차량들은 좀 옵션 체계가 특이한 게, 이 차량이 신차 금액이 지금 3천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원래 현대기아에서는 이 3천만원대에서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안 들어가는데
삼성은 좀 옵션 체계가 특이합니다. 최근에 제가 구매 대행을 진행했던 SM7 노바도 원래 준대형급은 현대기아차는 아무리 옵션이 높아도 뒷좌석에 전동 시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삼성은 예전부터 조금 옵션 체계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렁크의 적재 공간도 전혀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SUV도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크기가 나뉘게 되는데 QM6는 중형급에 해당하는 현대기아로 따지면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급의 크기인 차량입니다. 트렁크의 적재 공간이나 실내 공간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조금 더 넓은 건 맞는데 이 정도의 적재 공간이면 딱히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닫을 때는 버튼만 눌러주면 알아서 전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면 이 QM6의 뒷좌석 공간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었을 때 문짝의 무게감은 조금 가볍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문짝은 더 묵직했는데 뒷좌석은 확실히 앞문짝보다는 조금 더 문짝의 두께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보통 혼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기보단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차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죽 시트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사람이 탑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패밀리카로 보통 사용을 했었을 텐데 전 차주분이 이런 시트의 상태라면 혼자서 운행을 해왔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 단자는 양쪽으로 총 2개의 시트를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을 보시면 확실히 소형급에 비해서는 당연히 공간이 더 넓을 수밖에 없겠죠. 이 차량을 구입을 희망해 주셨던 구독자님께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기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한번 직접 앉아보면 삼성에서 중형 SUV급인 QM6의 실내 뒷좌석 공간입니다. 뭐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뒷좌석의 공간이 이 정도면 여유 공간이 손으로 한 뼘 정도 이상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공간이면 뒷좌석이 주로 아이들이 탈 거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2열보다 1열의 문짝 무게감이 훨씬 더 무겁다는 2배 이상 묵직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삼성차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기아차도 동일합니다. 전동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트렁크 버튼, 조명 버튼, 그리고 주유구와 본넷을 여는 버튼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상태를 보면 운전석도 많이 탑승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내 상태도 매우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디젤이 아닌 가솔린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기 전과 후에 소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소음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시동을 걸게 되면 확실히 시동을 걸었을 때 가솔린이기 때문에 디젤에 비해서 그렇게 소음이 크다거나 그런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요. 확실히 가솔린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 중에 S링크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선택 옵션 가격이 110만원짜리였는데 옵션을 넣지 않으면 1단짜리 오디오가 들어가는데 이 S링크라는 옵션을 넣으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2배 이상 넓어지는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반응을 작동을 시켜보면 터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람 세기 조절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터치의 반응 감도가 굉장히 좋고요. 화면이 일반 내비에 비해서 2배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시야성도 더 좋아질 거고 사용을 하기에 더 편하겠죠. 지금 현재 이 차의 주행 거리가 하이패스 ECM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지금은 카드가 없어 작동하지 않지만 옆쪽에 보면 카드를 넣어서 하이패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하나가 없어서 키가 하나가 없으면 이제 키값을 내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주분이 키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키도 2개 다 보관 중입니다. 기본 점검을 마쳤으니까 이제 밖으로 이동해서, 지금도 매매 단지에 밖에 나와 있지만 충분하게 시운전 해보고 하부 상태를 확인하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마치고 구매 대행을 맡겨주신 구독자님께 점검한 내용들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을 선택하신 이유가
주행거리가 일단 많지 않으시다고 하셨거든요. 1년에 평균 주행거리가 10,000km 안팎이니까 굳이 디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셨고, 그리고 제 생각에도 1년 평균 주행거리가 30,000km 이상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줘서 20,000km 이상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디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모품인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비용조차 더 비싸다 보니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은 저는 가솔린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막 시운전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확실히 디젤에 비해서 정숙성이나 소음 부분은 굉장히 조용하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일반 도로로 이동해서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보고 하부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제가 일하고 있는 지역에 있던 차량이었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코스가 저희 집 주변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기분이 좀 다르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일하는 느낌이 들진 않네요,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덕길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량의 출력이 그렇게 제원상으로는 높진 않아요. 근데 운전을 해보면 그렇게 출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데, 속력을 내서 운전하시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차량은 맞지 않을 겁니다. 이 차량의 구매 대행을 희망해 주시는 구독자님 같은 경우도 어차피 아이들이 함께 탈 차량이고 속력을 내는 거를 즐겨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용하고, 그리고 출력이 부족하더라도 원하시는 내용에 더 맞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렌트 이력이 없는 1인 소유에 보험 처리를 한 내역도 단 한 건도 없는 완전 무사고인데, 신차 금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었던 차량 가격이 현재 판매되는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1년 7, 8개월 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보증기간도 앞으로 1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1,100만원이 떨어진 거죠, 신차 가격에 비해서. 감가율로만 따지면 정말 엄청난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전 SM7 노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삼성 차량은 신차로 구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출고된 지 2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서류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 차량들이 이렇게 1,000만원 이상씩 감가가 되기 때문에 삼성차는 상태 좋은 연식 주행거리 짧은 중고로 구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충분하게 시운전을 해보고 기본 점검을 마치고 하부 상태 점검으로 이어지는 구매 대행 과정입니다. 방문하지 않고 모든 중고차 구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실내에 보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부 상태까지 점검을 해본 후에 자세한 사진들로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오일 누유 및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없는 상태로 확인을 마칠 수 있었고, 중고차 구매 대행을 맡겨주셨던 대전 구독자님께 점검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자세한 사진들을 보내드리고 통화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략 120장이 넘는 자세한 사진들을 보내드리게 되었고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차량은 마음에 들어 구입을 결정해 주셨으며, 2부에서는 차량을 직접 대전 구독자님께 배달을 해드리고 그동안 운행해 주셨던 구형 아반떼 HD 차량을 매입해 드리게 되었던 과정은 2부에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